안녕하세요. 6월 21일 해외 축구 승패 프리뷰 세리에 EPL 라리가 경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리에 토리노와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15위 토리노와 그리고 9위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15위 토리노가 9위 파르마를 홈으로 초대하죠. 토리노는 리그 중단 전 내리 5연패를 당하며 순위가 많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경기력 또한 처참했죠. 5경기 동안 17점을 내어줄 정도로 수비 라인이 엉망진창인 모습이었는데 선수들의 체력 저하로 인한 압박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온 토리노의 홈 경기는 아무래도 충분히 장점이 있어 보이죠. 따라서 베르디와 벨로티 등 역습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선수들이 분명하고 루키치 선수의 볼 배급 또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리그 중단 전 체력 저하가 분명해 보였던 수비 라인이 일조와 은콜루가 어느 정도 폼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는 분명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르마는 지난 홈 경기에서 강등권 스팔에게 어이없는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중단 전이었던 만큼 파르마는 굉장히 활동량 많은 축구를 구사하는데 체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로 리그 중단은 이 파르마한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클루세브스키와 제르비뉴, 코넬리우스 등 전방 3톱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공격 라인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복귀를 예상해봅니다. EPL에 마치 토트넘 같은 상황이죠. 이 선에서 나올 크루티치 선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 또한 기대해볼만 하고 다르미안과 가글리올로 선수 역시 상대 측면을 괴롭힐 수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패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우나 파르마의 승무에 조금 더 무게가 쏠리고 파르마의 측면 라인이 토리노의 윙백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어서 다음 경기 헬라스 베로나 그리고 칼리알리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헬라스 베로나는 리그 중단 전 삼프도리아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하며 연승 기록이 깨지기는 하였지만 2020년 이후 9번 리그에서 단 한 패만을 기록하는 완전히 상승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팀이었습니다. 중원을 장악하는 이 두 선수의 볼키핑 능력은 리그 최상위권 팀들과 견주어도 오히려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잡아내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세밀한 패싱 플레이 또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라바가 이끄는 최종 수비가 어떤 팀을 상대해도 1실점 이하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수비 또한 보여주었죠. 디카르민과 자카그니가 이끄는 공격 라인도 충분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리그가 중단된 지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주춤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칼리알릴은 헬라스 베르나와 정반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의 9경기에서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였고 리그 3연패를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은 나잉골란, 페드로, 시메오네가 이끄는 앞선 3톱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나 그 뒤를 받쳐줘야 할 다르겔 로그와 올라바 등등 중원 자원에서 볼을 장악하는 힘이 없다 보니까 점유율 상황에서 항상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경기는 리그 중단 전 흐름을 이어가기에 좋은 재물을 만난 헬라스 베르나입니다. 칼리알리 중원을 상대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축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칼리알리 또한 득점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타전이 예상되며 헬라스의 승리를 예측해봅니다. 이어서 EPL로 넘어와서 웨스트햄과 울버햄튼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하며 순위가 16위까지 추락했죠. 하지만 이 팀은 중원 라이스와 노블의 조합은 강력하고 어느 팀과 비교해도 우위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선수는 수비 라인을 커버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고 공격 쪽에 치중하는 비중이 높은 증원이죠. 그러므로 최종 수비와 미드필더의 간격이 종종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눈에 띕니다. 부상으로 복귀하게 된 아르몰렌코 선수, 자, 줄을 예쁘게 쳐보겠습니다. 아르몰렌코 선수와 안토니오를 통하여 공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웨스트햄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죠. 다만 상대는 상남자의 팀 울버햄튼입니다. 울버햄튼의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엄청난 피지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축구로 인해 이번 시즌 팬층이 급격하게 상승한 울버햄튼은 리그 휴식기가 매우 반가웠을 팀입니다. 주전 선수는 어느 팀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지만 교체 자원들이 약했기 때문에 유로파 일정과 컵 대회를 병행하며 체력이 고갈난 상태에서 담비 같은 휴식을 맞이했죠. 이 팀이 자랑하는 포르투갈 라인은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네베스와 무티누가 뛰어난 웨스트햄 증원을 상대로도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은 당연하고, 조타와 포덴세, 로드리게스와 트라우레의 피지컬은 웨스트햄의 약한 수비 라인을 충분히 폭격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담비 같은 휴식을 맞은 울버햄튼이 다소 수비가 약한 웨스트햄을 상대로 골 폭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3골 이상 나는 다득점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승패 라인은 체력이 풀로 충전된 울버햄튼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 경기는 본머스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머스는 최근 4경기 동안 승점 1점밖에 추가하지 못하며 강등권까지 추락해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은 이상한 팀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깨비죠. 강팀을 상대로는 대등한 모습을 종종 보여주는 팀이지만 본인들보다 객관적인 전력이 딸리는 팀을 상대로는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팀입니다. 팀 뎁스 자체가 얕기 때문에 팀별로 맞는 전술로 승부를 보는 팀인데 경기당 평균 한 골을 기록하기는 하지만 이는 종종 한 경기에 몰아치는 경우로 평균값이 올라간 것이지 꾸준하게 득점을 이뤄내는 팀은 아닙니다. 윙들의 발이 생각보다 느려서 상대적으로 약한 수비라인조차 괴롭히지 못하는 모습, 공략해내지 못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번 해리 윌슨의 복귀와 켈렘 윌슨과의 조화, 아무래도 이런 조합을 기대해보는 것은 초점을 맞춰볼만 하네요. 따라서 이런 모습에 기대를 걸만한 본머스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3경기 전승으로 승점을 많이 쌓았죠. 이 팀은 막강한 수비 라인을 자랑하며 3경기 모두 1대0 점수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예우 선수와 벤테케, 자아 등등 경기당 그래도 세 선수가 한 골 정도는 자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입니다. 베테랑 케이힐이 이끌고 있는 팀의 수비에 부상에서 돌아온 사코 선수가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원들은 수비란을 뒷받침하는 조직력이 매우 탄탄한 팀이죠. 메가더와 밀리보예비치 선수가 중원 수비를 충분히 도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머스의 날카롭지 않은 창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견고한 수비를 뚫어내기는 힘들 것 같고, 크리스탈 팰리스 또한 폭발적인 득점은 어려운 팀입니다. 저득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무에 무게가 실리네요. 이어서 뉴캐슬과 셰필드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캐슬은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긴 하였으나 최근 4경기에서 한 골에 그칠 정도로 득점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팀입니다.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공격 루트 조엘링턴 선수가 시즌 내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안정적인 중원 라인에 비해 득점 수가 현저히 떨어지죠. 시즌 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거액을 지불하며 데려왔으나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3선의 세인트 막심과 알미론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보여주며 득점 부진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수비 능력은 EPL 중위권 팀 수준을 보여주죠. 오히려 중위권 팀보다는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CLP와 헤이든의 중원 수비 가담 또한 안정적입니다. 셰필드는 주중에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고 2연속 원정길에 나섭니다. 이 팀은 주전 선수는 탄탄하나 팀의 뎁스가 얕기 때문에 로테이션 또한 생각할 수 없는 팀입니다. 바샴, 이건, 오코넬 등의 수비 중 한 명이 빠질 것으로 예상되긴 하고 플렉이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난 아스톤 빌라전을 봤는데 오심이 나왔죠. 셰필드가 어거지 득점을 하긴 하였으나 주심이 골을 인정하지 않으며 승점 2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점을 제외를 하고는 아무래도 찬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팀 다 공격을 만들어내기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두 팀 다 매우 루즈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승부 또는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21일 펼쳐질 라리가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빌바오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지난 경기 원정에서 난타전을 벌였죠. 지루한 시간 낭비 게임이라는 예상을 깬 경기였죠. 무니아인이 이끄는 공격에서 가르시아가 번뜩이는 패스로 기회를 잘 만드는가 하면 가르시아는 해결사에 있어서도 확실히 활약하는 경기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난 경기 2실점을 하긴 하였으나 빌바오의 홈에서 수비력은 어떤 강팀이 와도 뚫기가 힘듭니다. 이번 경기 베티스를 상대로 빌바오가 클린시트로 가져갈 확률도 매우 큽니다. 또한 알바레즈와 마르티네즈의 조합 또한 리그 재개 후 더욱 건재한 느낌이 들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번 원정팀과의 경기에서도 볼 소유를 오래 가져가며 점유율 또한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베티스는 이전 경기에서 원정팀을 상대로 홈 경기 특징을 알 수 있는 맞불 작전, 밀어붙이는 전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격은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돌아갔으나 수비력 불안으로 인해 무승부에 그치게 되었죠. 생각보다 중원의 우위를 쉽게 잘 가져가며 공격은 또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른과 패키지 호아킨의 삼각편들은 정상적으로 경기를 잘 소화해내가고 있으며 테이오 또한 날카로운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망디 주전으로 돌아옴으로써 수비의 부진 또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티스의 원정 성적은 1승 6무 7패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 전력차가 거의 나지 않는 두 팀 간의 맞대결입니다. 수비가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두 팀의 창 또한 물이 올라있죠. 이번 경기 다득점을 예상해봅니다. 이어서 헤타페와 에이바르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헤타페는 지난 경기 수적 우세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이 2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므로 리그 4위권과 승점 2점 차로 벌어지므로 이번 경기 승점 3점이 꼭 필요합니다. 아람바리와 막시모비치가 복귀하며 풀스쿼드로 경기에 임할 수 있었으며 몰리나와 마타의 뒤에서 나서고 있는 앙헬의 한방 또한 크랙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입증이 되었죠. 지난 경기 징계로 빠지게 된 에체이타가 복귀를 하여 센터라인의 수비도 지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바르는 이번에 키케의 활약을 제대로 앞세워서 이전 경기에서 승점 1점을 따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에스칼렌테의 복귀로 인해서 증원까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대팀과의 정면 승부를 벌여도 밀지 않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죠. 다만 찰스의 골이 터지지 않았으나 키케, 앤리츠는 상대 수비에게 충분히 부담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정 성적은 또한 엉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승 5무 8패입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가 원정 경기인 만큼 에이바르는 내려앉는 축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전략은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경기로 승점 1점을 목표로 하겠지만
헤타페가 챔스골을 노리는 만큼 공격 축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이바르의 경기력이 안정되기는 하였지만 헤타페의 날카로운 윙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다만 위험 부담이 어느 정도 따르기는 합니다. 이어서 AT 마드리드와 바야돌리드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프리뷰에서는 AT 마드리드가 최근 이름값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 적중이 완전히 실수였음을 입증하는 경기를 마드리드가 해버렸습니다. 원정에서 쉽지 않은 오사수나를 5대0으로 대파하며 코스타, 모라타, 펠릭스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였죠. 사울과 코케 그리고 에레라와 요렌테가 현재 나서고 있는 중원 역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케가 워낙 포백에 보호를 잘 해주면 물론이고 중원에서 볼 장악 역시 홈에서는 워낙 탁월한 AT 마드리드입니다. 지난 경기가 단순히 운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그 중단 동안 선수들의 체력이 풀충전되었다는 점을 간과했었네요. 현재 수준급 선방 능력을 보이는 오블락이 골문을 지키므로 아마 바야돌리드는 유효 슈팅을 몇 차례 못 때리겠지만 그마저도 오블락한테 번번이 막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야돌리드는 이전 경기에서 굉장한 체력 소모를 했지요. 홈에서 열린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중원에 열세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매우 많이 뛰었고 경기 운영에도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피아노의 측면 돌파는 단조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실리스, 페르난데스의 최종 수비들이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로 승점 1점을 가져오는 데는 성공한 게 안정적인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도 크게 다르지 않게 매우 수비적인 축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수들의 사기가 완전히 충전되고 공격진이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와버린 AT의 창을 상대로 90분 동안 막아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이번 경기 AT 마드리드의 완승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셀타비고와 알라베스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셀타비고는 지난 경기 아스파스를 앞세워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승점 1점에 그치는 아쉬운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점 1점에 그치는 경기를 하였고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요코실리를 필두로 한 공격 전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코실리는 최종적인 수비 보호와 더불어 공격 작업까지 원활하게 보이며 EPL의 강태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홈에서는 확실하게 더 나아지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아스파스와 하피냐의 투톱이 알라베스의 느린 뒷공간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라베스는 코로나 이후 모든 경기가 힘든 경기였죠. 페레스와 호셀루 투톱이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비달과 미드필더 라인들의 킬패스는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페레사와 카라마사로는 셀타비고의 중원을 상대로 주도권을 주기는 힘들어 보이죠. 특히 알라베스는 원정 경기의 성적이 매우 나쁩니다. 2승 3무 9패로 강등권 탈출에 사활을 걸 셀타비고의 창이 알라베스를 뚫어야만 하는 상황이기에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알라베스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셀타비고 또한 다득점은 힘든 팀이기에 이 경기는 매우 저득점 경기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